띵잘. 화창한 대낮, 산뜻한 발걸음을 움직이는 한 여자. 그런데 그 순간 웬 남자들이 그녀를 순식간에 덮쳐버립니다. 영문도 모른 채 어딘가로 끌려가 버린 그녀. 그녀는 그곳에서 끔찍한 일들을 당하고 말죠.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들이 있었던 걸까요? 저희가 드디어 이분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이 남자, 남수는 추적 24시의 PD로 올해의 PD상을 수상한 저명한 PD입니다. 탐사보도의 1인자가 되신 게 수많은 사건 사고들의 진실을 파헤치며 국민적 사랑을 받던 그는 어느 날 추적 24시 조작방송 속보가 들었어요. 주작방송 논란에 휘말리며 한순간에 추적 24시에서 잘리고 마는데요.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방송국장은 남수에게 복귀를 제안하는데 그 예능 쪽에서 남남 특집으로 파일럿 하나 들어가는. 추적 24시가 아닌 고스트로드라는 남양 특집 예능 프로그램이었죠. 나 나남수예요. 나남수라고요. 꼴에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잔뜩 화가 난 남수. 무슨 프로가 뭐가 중요해? 하지만 지가 화나봤자 뭐 어쩔 겁니까? 주작하다 잘린 주제에 뭐라도 할 수밖에 없던 남수는 고스트로드의 시청률을 높이면 추적 24시에 복귀한다는 조건을 걸고 프로그램을 맡게 됩니다. 양평에 있는 폐창고에서 밤마다 아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남수는 차국장 그리고 조감독과 함께 고스트로드의 아이템들을 선별하는데 근로자들 전부 귀신을 봤다고 얘기해요. 죄다 삼류 허접 쓰레기 같은 소재들만이 난무해 머리가 지끈지끈해오던 찰나 그는 어떤 수첩을 발견하는데요. 그거 예전에 PD님 앞으로 온 건데. 남수가 아직도 추적 24시를 하고 있는 줄 알고 누군가가 보내왔다는 이 수첩 안에는 정신병원 화재 사건 아시죠? 1년 전 화재 사건이 일어났던 정신병원에 그게 거기 강제 입원됐던 여자 일기라고 합니다. 강제 입원됐었다는 한 여자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죠. 모두 미쳐가고 있다. 야, 그런 여자는 있지도 않았고. 차국장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반대했지만 남수는 뭔가에 혹하기라도 한 듯 이 이걸로 기회가 놀려. 이야기를 아이템으로 선정하겠다고 합니다. 강수아. 어디서 들어봤더라. 남수는 어디선가 들어본 것만 같은 이름이었는데요. 아씨 깜짝이야. 스태프들과 함께 바로 그 화재 사건이 있었던 정신병원으로 향한 남수. 그런데 그곳엔 복도 끝에서 뭐 봤대요.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심한 화상을 입었던 것 같은데. 얼굴에 심한 화상을 입고 손목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 남자. 한동식이요? 한동식. 저 사람이 여기 나오는 보호사란 말이에요? 수첩 속 정신병원 보호사라고 적혀있던 남자였죠. 그 강수아란 여자. 그 병원 환자 명단에 없다고 했지? 강수아란 이름은 정신병원 입원 기록에도 사망자 명단에도 존재하지 않았건만 근데 한동식은 진짜다. 수첩 속 한동식은 진짜라니. 그 화재 때 신원불명 사망자들 꽤 있었잖아. 나이대가 안 맞아. 남수는 의문이 가득한 이 수첩 속 이야기를 파헤치기 위해 1년 전 그 정신병원 화재 사건에 관한 자료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는데요. 기억하시죠? 1년 전 경찰서장 피살 사건. 그러다가 병원 화재 난 날이 그날이더라고요. 화재가 났던 그 당일이 경찰서장 피살 사건이 일어났던 날이라는 것과 피살당한 강병주 경찰서장의 딸이 바로 강수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신병원에 갇혀 있었다고. 정신병원에 갇혀 있었다고 주장하는 수첩 속 그녀. 가족이라고 하나 남은 엄마 가정. 사건 전에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으니까. 하지만 그 어떤 기록에도 그녀가 입원했다는 기록은 존재하지 않았고 그 재판에 이기려고 쇼하는겨. 미친 척. 그녀의 주장을 입증해줄 사람도 아무도 없었죠. 에이, 그 병원에 그 있지 않았다니까. 그리고 현재 그녀는 사람 머리통을 날린 여자요. 자신의 아빠인 경찰서장 강병주를 총으로 피살한 혐의로 수감되어 있었는데요. 범법자가 아니라 환자로 대해주시고. 남수는 수첩 속 그녀를 만나러 갑니다. 사건 직전까지 정신병원에 있었다고 주장을 하셨던데. 하지만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봐도 이 수첩 그리고 본인의 수첩을 보여줘도 강수아 씨 거죠? 그녀는 아무런 대답조차 하지 않았죠. 싹 다 뒤져. 그는 이후 아주 본격적으로 그 사건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는데요. 정신병원 화재 사고의 유일한 생존자가 그날 바로 살해 용의자가 됐어. 이게 고스트로드로 보이냐? 고스트로드가 아닌 추적 24시를 위한 작업을 지멋대로 시작합니다. 강병주 서장은 그리고 알아낸 사실. 차기 경찰청장으로 강병주 경찰서장은 경찰 내부에서도 촉망받는 경찰청장 후보 인물이었고 수아의 엄마는 강병주 서장 죽기 2달 전에 죽었어요.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된 남수는 다시 수아를 찾아가고 안 죽였어요. 그녀에게서 지난날 그녀가 겪었던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날도 평소처럼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어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소처럼 집을 향하던 그녀는 순식간에 누군가에 의해 어느 곳으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바로 이곳 정신병원. 강수아 씨, 여기 정신병원이에요. 그리고 이 병원의 원장인 이 남자, 장 원장. 먹어요. 먹어야 살아요. 수아는 병원에서 보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 남자, 동식에게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 정말 정신병자 아니에요. 네, 알고 있습니다. 도와달라고 애원해보지만 이 전화번호로 좀 연락해주세요. 병원에서 뾰족한 물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또한 그녀를 도와줄 방법은 없었습니다. 한동식 넌 뭐 하고 있냐? 안 걸리. 언니, 처음 보는 얼굴인데? 나 정상이에요. 나도 그래. 병원에 갇혀있는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만나게 된 이 여자, 미로. 난 내 방에서 자고 있는데 다 적잖아. 여기로 끌고 들어왔어. 여기서 어떻게 나가는지 알아요? 그건 발발이 변태스키로 났는데. 미로는 이 병원에서 나가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만 같았는데요. 누가 날 여기 가둔 거예요? 과대망상 증상, 나 정상이에요. 자기 부정 증상. 자신은 미친 사람이 아니라며 아무리 하소연해봤자 나 정신병자 아니라. 씨알도 먹히지 않았고 미로야, 네, 선생님. 아직도 여가 막혔니? 네. 오늘도 뚫어줄까? 이곳은 말 그대로 지옥 그 자체였죠. 죽어야만 나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화재가 난 정신병원 원장이요. 이후 남수는 조감독과 함께 사건에 대해 더 깊이 조사하다 죽은 강병주와 선후배 사이였더라고요. 장 원장이 죽은 강병주와 선후배 사이였다는 사실을 통해 두 가지 시나리오를 그려냅니다. 딸이 미쳤다는 소문이 날까봐 후배 병원에 부탁해서 넣었거나 강병주가 강수아를 일부러 넣었거나. 이 외에도 이상한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요. 보호자 2명의 동의가 있으면 누구나 입원을 시킬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보호자 2명의 동의만 있다면 멀쩡한 사람도 정신병원에 가둘 수 있다는 법의 허점을 이용해 그걸 악용하는. 그래서 법 개정이 필요한 거고. 난무하게 벌어지고 있는 비상식적인 일들까지. 정부에서 환자 1명당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그들은 수소문 끝에 그 병원에 갇혔던 환자의 가족을 만나 더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되죠. 고소는 왜 하신 거예요? 아버지 콩팥이 없어졌어요. 그 병원에 아버지를 보냈다가 어느 날 아버지의 콩팥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가족. 형사들도 갑자기 태도를 바꿔가지고 오히려 제가 무고죄로 고발당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녀가 고소를 하자 경찰들은 갑자기 태도를 바꿔 그녀에게 겁을 주었다고 했는데요. 혹시 장기 밀매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수술실로 끌려간 사람들이 그곳에서 장 원장은 돌아오질 않았어요. 불법 장기 밀매까지 하고 있었던 것. 도망치고 싶었어요. 수술실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화려한 공포가 그녀를 더더욱 감싸기 시작했고 저는 안 했죠. 그녀는 하루빨리 이곳을 도망쳐 나가고 싶다는 생각밖엔 들지 않았습니다. 여기 나가게? 그건 발발이 변태스키만 났는데. 그리고 수아는 미로에게서 들었던 이곳에서 빠져나가는 길을 알고 있다던 외로워? 그 발발이 변태 새끼에게 탈출 방법을 묻죠. 아이 미친이야. 그러니까 또 어디서 들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주면 가르쳐줄 건데요. 다음날 수아는 화장실에서 이 발발이 쓰레기놈에게 탈출 방법을 듣는 대가로 은밀한 거래를 하게 되는데요. 차마 담을 수 없는 끔찍한 짓거리로 병원 사람들의 주의를 끈 수아는 혼란을 틈타 원장실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비밀 통로를 발견한 그 순간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원장. 하지만 결국 그녀는 간신히 그곳에서의 탈출에 성공하고 말죠. 얼마나 걸어서 나왔을까요? 그녀의 험한 꼴에 시민들의 이목이 주목됐지만 이내 그녀를 잡으러 병원의 남자들이 또다시 들이닥치는데요. 다행히 얼마 안가 경찰을 마주한 그녀는 곧 안전한 장소로 이동할 겁니다. 그렇게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내리세요. 지옥 같은 그곳에서 벗어나나 싶었던 그 순간. 씨발 뭐야? 와, 그렇습니다. 사실 경찰들도 모두 그들과 한통속이었던 것이었죠. 다시 붙잡혀 들어간 그곳은 말로 설명하기조차 힘든 지옥 그 자체. 맞추자고. 신망받던 경찰청장 후보가 자신의 의붓딸을 그런 곳에 쳐넣었다? 남수는 이 사건의 의문점과 진실들을 추적 24시를 통해 밝혀내기로 하고 복귀해야죠. 추적 24시. 복귀각을 재는데요. 강병주요? 수아씨 아버지요. 그런데 얼마 뒤 다시 수아를 찾아간 남수는 그녀에게서 뜻밖의 말을 듣게 됩니다. 우리 아빠는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는데. 정말 기억 안 나요? 새아빠 강병주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수아씨 의붓 아버지잖아요.
죄송해요. 머리가 너무 아파서 오늘 그만. 이후 남수는 그녀를 다시 찾아가 보지만 강수아 씨가 면담을 취소하셨어요? 심지어 그녀는 면회를 거부하기 시작했죠. 자기 입으로 기억난다고 하겠어? 사실대로 말해봤자 자기 살해 동기만 더 확실해지네. 결국 그는 자신의 특기를 살려 또다시 주작을 하기 시작했고 강수아 씨는 정신병원에 있었던 게 맞습니다. 강수아 씨는 정신병원에 있었던 게 맞습니다. 한동식이 그녀가 정신병원에 있었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장면을 방송에 내보냄으로써 그녀를 자극했는데요. 지난번 방송 때 추적 방송이 나가자 이 사건은 하루 만에 전국을 들썩이게 만들었고 아주 난리가 났네요. 수많은 기자들이 수아를 취재하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여기 나남수 PD님 있어요? 결국 수아는 남수를 다시 만나 그날 있었던 사실에 대해 털어놓죠. 사람이 없어졌다고요. 그럼 어디 가서 찾아요? 저를 구하러 온 사람이 있었어요. 수아가 정신병원에 갇힌 후 그녀를 구하려 했던 한 남자. 동시가 치고. 지우라니까! 그 사이 수아는 끔찍한 일을 당하기 일보 직전에 놓여 있었는데요. 하지만 동식은 이 미친 상황을 더 이상 가만히 지켜볼 수 없었고 강수아 씨 지금 여기 있어요. 수아가 연락을 해달라고 했던 이 남자에게 전화를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밀만 확실하게 지켜. 강병주와 장 원장이 또 무언가 계략을 꾸미고 있는 사이 이유진 씨? 이 남자는 동식의 도움으로 정신병원에 잠입하게 되죠. 수아야. 시간 없어요. 빨리 나가야 돼요. 하지만 수아를 데리고 병원을 빠져나가려는 찰나 또다시 장 원장에게 발각되어 버리고 결국 붙잡히고만 그들은 모두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요. 내가 뭘 할 거냐면 네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꺼낸 다음에 그런데 그 사이 원장실에서 혼자 촛불놀이를 하며 생쇼를 하고 있던 미로가 병원에 불을 내어버리고 맙니다. 장 원장을 포함한 병원 내 모든 사람들이 불에 휩싸여갔고 그 틈을 타 동식과 수아 그리고 수아를 구하러 온 엄태구형은 병원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환자들을 그냥 내버려두고 올 수 없었던 동식은 그들을 구하기 위해 불길에 뛰어들었고 태구형 또한 장 원장의 마지막 발악으로 인해 불구덩이로 끌려가 버렸죠. 그렇게 해서 병원을 빠져나온 후 수아는 병원을 빠져나온 직후 새아빠가 죽은 현장에서 즉각 체포되었지만 우리 아빠는 내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끝끝내 강병주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그녀. 정말 거짓말! 내 생각엔 말이야, 넌 처음부터 네 새아버지가 싫었어. 아버지로 인정하기가 싫었던 거지. 내가 당연히 너한테 와야 할 유산까지 강병주한테 가버려. 남수는 강병주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수아를 계속해서 자극하기 시작했는데 네가 죽였잖아! 네가 봤어? 그 새끼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네가 봤냐고. 그녀에겐 무언가 말하지 못한 사연이 있는 듯 했는데요. 매일매일 죽이는 꿈을 꿨어. 근데 죽어 있었어. 정신병원을 빠져나온 직후 집에 도착했을 땐 강병주가 이미 죽어 있었다는 수아의 주장과 강병주가 나 만졌어. 그가 딸에게 했던 몹쓸짓 그리고 엄마의 재산을 노리기 위해 수아를 정신병원에 가뒀다는 이 이야기는 추적 24시를 통해 다시 한번 전국을 들썩이게 만들었고 제대로 수사해주길 바라는 바입니다. 결국 강병주 살인사건을 담당했던 경찰 측의 대국민 사과와 함께 수아의 공판이 다시 열리게 됩니다. 이번 공판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그리고 그녀는 끝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한다.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죠. 집에 돌아가는 기분이 어때요? 하지만 수아는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생각에 잠겨있는 듯 보였으니 정신병원에서는요 이런 볼펜도 흉기가 되는 거 아세요? 절대 환자들한테 주질 않죠. 과연 그녀가 내뱉은 이 의문의 말 한마디엔 어떤 뜻이 담겨져 있던 걸까요? 병원에서 뾰족한 물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거 예전에 PD님 앞으로 온 건데. 저를 구하러 온 사람이 있었어요. 영화 날 보러 와요는 2016년 개봉한 미스테리 스릴러 영화로 충격적이게도 실제 있었던 사건을 재구성하여 만든 실화 바탕 영화인데요. 보호자 2인의 동의만 있다면 언제든지 강제 입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법의 허점을 이용해 일어나는 수많은 범죄 사건들을 재조명하는 데 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영화는 10억 원이라는 비교적 적은 제작비로 만들어진 저예산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강예원의 흡입력 있는 연기력과 긴장감 넘치는 스토리 전개로 입소문을 타며 개봉 당시 100만 관객을 돌파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죠. 생각보다 끔찍하거나 혹은 선정적인 장면들이 다소 등장하는 청불 영화이긴 하지만 박진감 있는 전개와 마지막 반전까지 꽤나 흡입력이 뛰어난 작품인 만큼 스릴러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관람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띵자리 추천 영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 띵자는 다음에 더 좋은 영화 소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알람 설정해 주시는 것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럼 이만 띵자를. 오빠, 저 왔어요. 경찰 아저씨 하는 일 뭔데요? 강사 씨. 강수아 어디서 들어봤더라. 피디님, 저 강수아예요. 실종 신고조차 안 된다니까요. 회의 중이거든요. 나중에 전화 주세요. 네.